안녕하세요. 맨디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디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뇌 빼고 하는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서울대를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시작은 중학교 때 한 소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 때 이제 평범하게 공부도 딱히 잘 못하고 소심한 아이였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이 뭐냐면 저의 형이 고등학교에서 1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전 이것도 웃긴데 그 이야기를 제가 형한테 들은 게 아니고 엄마 아빠한테 들은 게 아니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서 야 그거 너 형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거 잘못하면 형이랑 비교당하겠는데? 제가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항상 형이 공부를 잘하면 동생이 망나니고 동생이 공부 잘하면 형이 망나니고 막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마음에 비교당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거면 나도 공부를 잘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학원에 보내달라고 엄마한테 부탁을 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든 생각은 진짜 단순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게 낫냐? 잘 못하는 게 낫냐? 이 두 가지 중에 굳이 고르자면 잘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진짜 단순한 이유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드라마나 뭐 다른 스토리 보면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이걸 극복하고자 뭐 미친듯이 공부를 시작했다 뭐 이런 거 같은 스토리는 아니고 정말 단순한 이유였어요. 형이랑 비교당하기 싫다? 공부 잘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요 정도의 이유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이 공부에 동기가 없는 아이들은 어쩌면 그냥 학생이니까 공부해라 라는 얘기를 들어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사람마다 또 공부를 하고 싶은 시기와 이유들이 있기 마련인데 저는 운이 좋게도 그걸 중학교 때 발견한 거고 이 동기나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아이들은 그때 아쉽게도 그 기회가 없었던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어떤 상황, 어떤 이유를 파악하는 시기가 있다면 그때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꼭 필기로 나타나는 점수로 이어지는 그런 시험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는 파고들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때 운 좋게도 그게 공부로 잡혔던 거고 중학교 때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사실은 그 학원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조금 무리긴 했는데 어쨌든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고 좀 성실히 다니면서 제가 중학생 때 한 5등으로 졸업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적을 좀 쌓아서 이렇게 졸업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지역 고등학교로 가냐 아니면 좀 멀리 있는 좋은 사립 고등학교로 가냐 뭐 이런 선택의 기로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선택의 기로조차도 없었어요. 그냥 뭐 돈도 문제고 가까우니까 또 형도 다니고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자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때 좀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그 조금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로 뭐 가고 그랬어요. 뭐 논산이나 공주로 가고 그랬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교육의 차이도 있었을 거고 기초적으로 그래서 좀 들어갔을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눅 들고 성적을 잘 받지 못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애매하면 그냥 좀 작은 연못에서 큰 어떤 개구리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저 또한 이제 서울대 가고 나서 조금 더 똑똑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그냥 시골에 순박한 조금 이제 내신 잘한 친구 정도였는데 가서 조금 똑똑해졌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약간 큰 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전에 그 기회를 잡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지역에 있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가. 그래서 걸로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좋았던 거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그 고등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했어요. 기숙사를 운영했는데 좀 특이하게 주 중에는 학교에 있고 기숙사 가서 공부하고 또 집에 가면 이제 좀 쉬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토요일까지는 학교에 있어요. 학교 기숙사에 있고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에 끝나면 집에 갔다가 일요일 저녁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주중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요일 저녁 전까지는 무조건 게임을 했어요. 엄청나게 게임을 했어요. 근데 엄마도 아빠도 뭐라고 하시지 않은 게 제가 어차피 주중에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 아니까 주말에 이제 노는 거에 대해서 전혀 터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황금 밸런스였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쉬고 스트레스 풀고 이걸 이제 계속 3년 내내 반복을 했죠. 뭐 고3이라고 해서 제가 막 주말에 더 공부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시험 기간일 때 빼고 그래서 그게 좀 저는 잘 맞았던 것 같고 또 형이 이제 같은 기숙사에 있었고 이 기숙사 배치가 고3과 고1을 붙여놨었거든요. 그래서 고3인 형의 자리와 고1인 저의 자리가 이제 서로 반대편이었는데 뭐 형이 무슨 기술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진 않았던 것 같고 어떤 선생님 좀 이렇더라 정도만 알려줬던 것 같고 그 외에는
형이 이제 존재해서 의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잘 보면 이제 상을 줘요. 이렇게 연례 행사로 주는데, 그래서 단상에 형이랑 같이 섰던 기억이 납니다. 형은 이제 고3 대표로 제일 공부 잘하네, 저는 고1 대표로 공부 제일 잘하네, 이렇게 단상에 서서 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로 이제 반대편 자리니까 막 발로 차고 막 그랬어요, 장난칠 때. 그리고 또 좋았던 게 그때 당시에 핸드폰이 그렇게 많이 퍼지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한 2, 3학년 때 이제 개인 스마트폰이 좀 퍼지기 시작했는데,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 안 가지고 다니는 애들 없잖아요, 초등학생들부터. 근데 저 때는 그게 메이저는 아니었어요. 다수가 차지하는 건 아니었어서 저는 굳이 뭐 집이 힘든 것도 있으니까 굳이 사달라고 안 했고, 그게 저의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핸드폰 사는 몇 명 있었는데 그 핸드폰에 정신 팔려가지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애들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더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재밌고 볼 수 있는 환경이 많잖아요. 저 때는 뭐 끽해봐야 그 PMP에다가 영상 재밌는 거 담아서 몇 개 보내야 마냐 이 정도만 일탈이었다면, 지금 핸드폰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애들이 그걸 참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통제된 환경, 그리고 통제된 그런 어떤 시기, 이런 게 좀 저한테는 좀 맞아서 공부를 좀 계속 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형제 자매가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누군가는 형의 혹은 누나, 언니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나도 공부 잘해야지,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반대의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형이 되게 잘 나가고 뭐 언니, 누나가 잘 나가고 자기는 차별받았다, 이런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자존감 상담을 하다 보면 꼭 그렇게 차별받고 부모님의 어떤 좋지 않은 대우를 받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제자매를 키우는 게 좋기는 하지만 되게 사려 깊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뭐 설사 둘 다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쪽만 잘한다 하더라도 다른 한쪽에 대해서 소외받지 않게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나 가치에 대해서도 잘 파악해주고 챙겨주고 동등하게 혹은 특별하게 더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둘 다 잘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쪽만 이제 포커스해서 잘해주면 분명히 어떤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계신 어떤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걸 좀 중점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튼 그렇게 저는 3년 동안 열심히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이제 내신 관리를 잘해서 수시로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현수막이 붙는 그런 고등학교였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학교로 가면 이제 좋은 대학교 갔다고 막 자랑하려고 이제 현수막을 붙여요. 어쨌든 그런 이제 학교를 다니고 서울로 갔다. 하지만 저의 학교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라는 게 씁쓸함으로 남아있는데, 어쨌든 저의 고등학교 시절, 공부하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시절은 어땠는지, 또 여러분들의 학창시절은 어땠는지, 또 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